모노폴라 RF들이 국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핫한 그 디바이스 필드잖아요. 데모를 진행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사용하다 보니까 그 파장에 따라서 약간 원래 6.78메가 환자분들이 조금 예민하고 마른 피부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하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의 미묘한 차이들을 이제 환자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필드다 보니까 그 작은 디테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저희 병원만의 특징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예민한 피부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환자들에게 다 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병원들의 레이저 토닝 장비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매일 하는 장비인데 나머지 리프팅 장비들은 실제 리프팅만 전문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아니고서야 그 한 장비가 병원 내에서 계속 뭔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일을 하는 장비는 거의 드문다고 봐요. 병원 내에서 활용도를 그렇게 높이긴 힘든데 이 써니는 그 펄사 인터페이스는 그런 영역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거의 데일리로 계속 쓰는 그 영역들이 좀 저에게는 꽤 매력적이었고 펄스를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팁을 쓸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디테일하게 요소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측면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술의 완성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었던 거죠. 써니가 유일하죠. 대부분은 뭐 두 가지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주파수에서 모노폴라나 바이폴라를 조금 혼합한다든지. 그러니까 얘는 주파수가 세 가지라는 것 플러스 펄스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노폴라, 바이폴라 다 된다는 이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없었던 영역인 거죠. 한 번 시술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죠. 결국에는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비용 측면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환자들도 금액적인 측면들을 항상 고려하시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임락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다양하게 각 팁들별로 구성해서 쓸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 먼저 트레이사 인터페이스로 얼굴 전체에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바로 레이저 토닝을 한다든지 그냥 럼퍼스를 좀 추가로 쓴다든지 주로 많이 하는 거는 QCH나 피코레이저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두리뭉실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일단 뭔가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주제막들이 손상이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이 단계를 좀 기점을 튼튼하게 하고 나서 레이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실제 반복적으로 시술을 했을 때 레이저 토닝의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얼굴 안면 붉음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이 붉은 거에 대한 것들이 좀 감소가 되면 환자들의 시술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얼굴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꼭 색소 측면 한 측면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붉은 거가 많았을 때도 염증 반응도 많이 일으키고 실제 환자들이 인식하는 것 자체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성 병변들에 대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영향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치료들을 같이 동시에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혈관 레이저들을 이용하기에는 좀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장비들 다 구입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가지면 그 영역의 상당 부분들이 커버가 되고 이미 근거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 얼굴들이 입체적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왜 고주파들이 이 입체적인 게 접촉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엣지 현상들이, 엣지 이펙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점막이나 기미 치료 이런 디테일한 영역을 치료할 때는 로우 에너지 레벨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작은 차이들이 결국에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디바이스 내에서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전들이 하이 에너지를 써서 조직을 응고시키고 뭐 절개해서 없애고 이런 영역들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시대에서 지금은 그런 이제 디테일함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베이스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어떤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계를 고칠 때 괴종 시계를 고치는 도구와 명품 시계를 고치는 도구가 다르잖아요. 시계니까 뭐 다 고칠 수 있어 이런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역들이 점점 필드가 다르니까 거기에 적합한 그 디바이스들이 계속 출시되는 거고 그런 영역에서 K4팁의 디테일한 그런 이제 단차들을 조절해주는 골고루 굴곡면들에 따라서 에너지 필드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오늘은 그 요즘에 핫한 장비인 써니를 이용해서 라이브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써니라는 장비는 이제 모노폴라 RF를 기반으로 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근데 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그런 모노폴라 RF에서 쓰는 이 써니 페이스라는 이런 핸드피스를 팁을 쓸 수 있는 핸드피스가 하나가 장착되어 있고 또 6.78메가가 아닌 12메가를 쓸 수 있는 펄사라는 그런 핸드피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핸드피스를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임상적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주가 돼서 오늘 라이브를 진행할 거는 이제 써니 페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라이브를 진행해 볼까 하고 여기에 이제 펄사 핸드피스에서 회의사 팁을 이용한 병행 기술을 같이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세팅 값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단은 레벨은 3레벨로 정도로 할 거고 환자분들의 통증 반응 정도를 봐가면서 레벨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마취 없이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값은 이렇게 정했고 환자분 피부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피부가 두꺼운 그런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하드 모드를 처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하드 모드로 조금 열을 올리는 형태로 시술을 진행을 할 거고 혹시 환자분이 너무 통증에 민감하거나 그러면 소프트 모드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피부가 조금 얇은 환자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소프트 모드를 이용해서 시술을 많이 하고 있고 이마 부위나 이런 부위들은 또 소프트 모드를 이용해서 눈밑이나 이런 부위들은 소프트 모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아픈 말씀해 주세요. 보면은 턱선 부위와 여드름 흉터 같은 게 조금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통증을 조금 더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들마다 시술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통 600샷 정도를 풀페이스를 시술을 하게 되고요. 이게 시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메리스마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의 정도를 다시 평가하셔가지고 그 부위를 지속적으로 시술할지 아니면 잠깐 다른 부위로 넘어갈지 아니면 아까 제가 아픈 부위들을 이렇게 무빙하듯이 이렇게 좀 환자의 진정하는 이런 거를 잠깐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마 부분은 이제 이렇게 소프트로 변경해서 2.5 정도로 어떠세요? 괜찮아요.
누워있는 상태니까 어차피 중력 때문에 얼굴 상태가 좀 달라 보이겠지만,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쫙 붙으면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매끄러졌습니다. 제 윤곽이 매끄러졌는데, 여기는 정말 이렇게 좀 덤덤하게 쭉 이렇게 처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 당극성 고주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환자분들이 잘 캐치하시는, 설명드리고 잘 캐치하게 하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핵심인 것 같고, 시술 자체나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써니 페이스 핸드피스로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을 한 300샷 정도 시술을 했고요. 이렇게 시술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펄사 핸드피스에 퀘이사라는 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써니라는 장비의 가장 그 독보적인 기술이 집약된 그런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반적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고주파 팁들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팁들이 이미 다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약간 빛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개별적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이렇게 스프링이 아래에 있어서 다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실제 우리 얼굴이 굴곡져 있잖아요. 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이렇게 눌려졌을 때 얘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얼굴의 모든 면에 잘 접촉돼서 고주파 에너지를 어느 특정용으로 집중되지 않고 균일하게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노폴레 홍수 시대에서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재밌게 시술하면서 환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시술 받으실 때도 환자분들이 좀 독특한 포인트들 이제 동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영역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에너지 값도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세팅이 돼 있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먼저 하고, 주로 이제 시술하는 포인트들은 굴곡면들. 얘는 시술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이렇게 굴곡면을 시술할 때는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이 면들을 시술이 어렵다 보니까 평평한 형태의 고정되는 팁에서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시술하기 어렵습니다. 보면 지그시 힘만 주고 있으면 모양에 따라서 다 최종적으로 다 전면이 되기 때문에 입체적인 얼굴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굉장히 엄청난 아이디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턱선으로 보통 100샷 정도를 시술을 하고요. 이제 실은 오늘은 이제 뭐 이걸 다 여러 가지 핸드피스들이 있는 장점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써니 페이스 팁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복합 시술을 하는데요. 또 환자분들이 이 당극성 고주파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그 팁을 반드시 쓰면서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이 퀘이사 팁만 가지고 샷수를 조금 많이 늘려서 단독 시술을 좀 해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파수와 모노바이를 같이 다 변경할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절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 퀘이사 팀만의 리프팅 시술들을 한번 진행해 볼까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뭐 수개월 안에 그런 시술 파라미터들이 또 공유돼서 이제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쪽이 실은 보시면은 이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잡아드렸을 때 얼굴 윤곽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리프팅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얼굴 전체를 이렇게 좀 포인트들을 전체 시술을 하고 얘를 추가적인 부수적인 시술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퀘이사 팀만의 이제 부각되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써니라는 장비의 그 써니 페이스 팁과 펄사 핸드피스를 이용한 펄사 핸드피스 퀘이사라는 독보적인 독창적인 그 팁을 이용해서 이 라이브를 보여드렸고요.
이 외에도 여기에 블레이저라는 팁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병원에서 홍조와 기미 치료에 병행하는 데 쓰고 있는데 정말 이 두 가지 팁들을 적절히 병원에서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팁 자체로도 실제 기저막 치료에 근거된 논문 자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셔서 파라미터 값을 세팅된 대로 쓰셔도 정말 무난하게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주 리프팅 영역에서 탄력 치료 영역에서 써니를 이용한 시술의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